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 자유마을부터 얘기 잠깐 할게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공산당 세포 조직처럼 지난 5년 동안에 주민위원회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주민위원회 중심으로 각 자연부랑마다 종북 주사파 조직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일부 성공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종북 주사파 세력의 그런 지역단위 세포 조직에 저항할 힘을 못 가졌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통반장들을 전부 다 바꿔가지고 영남의 통반장들도 호남 사람들로 거의 대부분 바꿔버렸어. 영남에도 호남이 15%는 살거든.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주던 활동비를 30만 원으로 50% 인상시켜주고 막 이 짓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수당 받는 거가 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복지가 최종적으로 수혜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코로나 지원금도 다 통반장들을 통해서 가는 거야. 통반장들이 엄청난 갑이 된 거예요. 이 통로를 종북 주사파들이 전부 호남 중심으로 다 교체를 해놓은 거야.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우리 자유파 정권이 들어섰지만 주민위원회라든지 또는 통반장까지는 아직 손을 못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애초에 그런 식의 대중조직이 없고, 그래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그나마 자연불학 단위로 조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정광훈 세력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는 다 합쳐봤자 한 5천 명밖에 안 되거든. 그 광야교회 밤에 막 엄동설 안에 막 100일 넘게 아스팔트에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5천 명 그거는 이제 종교 조직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3,600개의 자연불학에 우리 자유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게 자유마을이야. 그러니까 잘 된 데도 있고 잘 못 된 데도 있는, 아직 잘 안 된 데도 있는데, 어쨌든 자연불학 마을 단위에서 종북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우리 자유파의 최소한의 근거지는 된 거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정광훈 목사가 해냈다.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여기 자유마을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오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든데요. 엊그저께 강서구청장 선거는 3년 전에 총선 때 나온 표가 그대로 다시 나왔어요. 그게 무서운 거야. 3년 전에 강서의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얻은 표와 국민의힘 얻은 표가 3년 후에 그대로 나와버렸어.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3년 전처럼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이제 백석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양 세 지역 다 진다는 거예요. 3년 전처럼 투표가 나오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야. 우리는 1년 반 전에 정권을 바꾸고 또 1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론이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왔어. 그런데 막상 깨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선거는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게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없었으면 그럴 줄도 모르고 선거할 뻔했어.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경고등이 6개월 전에 켜졌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경고등이 켜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거를 치를 지도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니까 이게 진짜 절망적이야. 아니 이것들은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아니 세상에 선출직과 임명직이 있으면 지도부가 선출직이 지도부입니까? 임명직이 지도부입니까? 선출직이잖아. 선출직이 임명하는 게 임명직이잖아. 임명직은 아무리 그 자리가 높아도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실권이 있고 자리가 높은 자리도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니야. 당 서열도 한참 아래야. 당의 지도부 그러면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의 지도부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야. 당원이 직접 뽑은. 이 사람들이 당 지도부야. 당 지도부가 너 와서 이 일 해라, 너 와서 저 일 해라 라고 임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명직은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이나 다 심부름하는 머슴 같은 거야. 주인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수사로는 당원이라 그러지만 이 당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선거에서 3년 전과 똑같은 대참패가 예고되는 결과가 나왔잖아. 그런데 이 선출된 지도부는 하나도 책임을 안 져. 김기현이도 그대로 있어. 김병민이도 그대로 있어. 조수진이도 그대로 있어. 하나도 책임 안 져. 그리고 자기들이 임명해서 실무적으로 일 시켜 먹은 사람들 있잖아.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이런 사람들만 전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버렸어. 아니 뭔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는데 이건 정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진 것도 위기지만 심각한 경고음을 듣고도 경고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리에 붙어서 어떻게 좀 해먹겠다고 하는 김기현 지도부가 있는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위기의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습안을 내서 위기를 돌파하면 돼. 아니 뭐 위기 없는 정치가 어디 있어. 늘 위기는 찾아오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잖아. 그런데 이게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 줄도 모르고 있으면 극복이 되냐고. 그냥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린 6개월 후에 다 죽는 거야. 근데 이번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백석도 못하면 윤석열이 그 다음 날로 탄핵당해. 지금 이재명이는 감옥에 안 가는 거 빼놓고는 다른 관심이 없어. 이재명이는 어떻게 하면 감옥에 안 갈까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감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거든. 언젠가 늦출 수는 있지만 가긴 갈 것 같아. 그러면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은 뭐냐? 윤석열이 탄핵해서 감옥에 먼저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지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게 문재인이가 썼던 방법 아니야.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3년 전처럼 우리가 대참패를 해버리면, 그래서 백석도 못하면 저것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니까? 탄핵해서 감옥 보낸다니까? 그래야 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 쪽은 다시 탄핵의 역풍 때문에 막 정신없을 때 저쪽은 이재명이 내세워가지고 대통령 해먹을 거라고. 그러면 이재명이는 감옥 안 가도 돼. 문재인이처럼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문재인이는 수사도 안 받잖아 지금. 이재명이도 문재인이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런 음모와 공작을 저것들이 꾸미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만, 국민의힘의 지도부만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안 날이 12일이에요. 11일 날 투표했고 12일 날 아침부터 보도가 됐잖아. 12일 날 아침부터 김기현 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거는 알기 쉽게 지는 길이고 알기 쉽게 죽는 길이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거 막아야 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김기현 체제가 일단 물러나.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빨리 우리도 돌아가야 돼. 혁명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제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제 주장이 3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당에서는 임명직만 사표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논평한 겁니다. 임명직 사표가 김기현 체제의 붕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진짜 책임 있는 당대표와 선출직은 그대로 놔두고 임명받아서 열심히 일한 실무자들만 책임지는 걸로 책임이 끝날 수 있냐. 이렇게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자유파가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온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자유파라고 해서 늘 선거에 유리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거든. 선거에 불리할 때가 많았어요. 불리할 때 어떻게 했냐? 당대표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야. 최병렬 당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야. 그리고 4선 5선의 중진 원로들이 전부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인물교체와 세대교체와 공천혁명의 바람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절망적인 선거를 역전해서 이겼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3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황교안이가 김형우라는 자를 공관위원장으로 잘못 갖다 놓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는 지금이라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진짜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 공천을 통해서 공천 혁명을 해야 돼. 그동안 영남권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잖아. 그렇게 해서 4선 5선 된 자들 이제 좀 쉬게 만들어야지. 또 대통령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무슨 중마고우라고 하면서 호가호위 해왔던 자들이 있잖아. 그래갖고 국민적으로 빈축을 샀던 자들이 있잖아. 그런 자들도 이제 잠깐 쉬게 해야지. 그리고 초선들이 50여 명이 넘는데 이 자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반만 축냈지, 초선으로서 재선으로서 당이 필요할 때 정말 전투적으로 투쟁하고 당 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거의 눈에 안 본단 말이야. 이게 역대 우리 이 집권당 보수 세력은 초선 재선들이 늘 정풍운동도 하고 당 쇄신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당이 살아있게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초재선들은 그런 결기도 하나도 없어. 패기도 하나도 없어. 일찌감치 자리에만 연연해가지고 자리들은 잘 잡아. 이를테면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 초선이야. 얼마 전까지 사무부총장 했던 자도 초선이야. 이런 식으로 초선들이
진짜로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리나 탐하고 있으니까 초재선들이 저렇게 되니까 제대로 당이 활력소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정리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공천혁명을 하고 저쪽에 이재명이가 나서서 계속해서 나발나발나발 하고 있잖아. 에? 스피커로. 저 이재명이를 압도할 수 있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공력 높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당 대표로 내세워서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이재명이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로 박살낼 수 있도록 공중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당체제 개편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선거법 개정이 이제 불가능해졌어. 그럼 뭐냐면 3년 전에 만들었던 악법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그게 뭐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키면은 비례해서 그만큼 못 시키는 거야. 그게 저 심상정이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례정당이 따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 체제가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3년 전 총선 끝난 다음에 비례정당으로는 1등을 했던 미래한국당을 없애버렸잖아. 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남아있어. 열린시민당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남아서 프레카드 정치하고 있잖아. 우리만 없애버린 거야, 우리만. 그러면 그 비례위성정당 다시 만들어야 돼?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 자유파 진영에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 그러니까 정강훈 세력이나 고영주 세력 또는 우리공화당의 조은진 세력, 이번에 조은진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후보단이라 했잖아. 따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다 함께해서 이미 있는 세 당이 합쳐서 비례전문정당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컨대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이게 우리 3년 전에 우리 선거 구호였거든. 3년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비례는 2번 찍었고 정당 투표로 비례 찍는 것은 4번 찍었어. 미래한국당이 4번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또는 5번. 그런 방식으로 가면 지금 자유통일당이 전국의 자유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뭐 1,0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보니까 좀 뻥이 있긴 있어. 근데 정치에서는 다 뻥하는 거지. 이거를 좀 거품을 좀 걷고 진짜 내실 있게 지금부터 이 당원 모집하고 해서 비례는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이 만들어가는 아주 위력적인 비례정당으로 가고 지역은 국민의힘한테 전부 모아주자. 강서구청장에서 따로 어쨌든 나갔는데 전부 모아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유파가 역할 분담하면서 단일 대우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국민의힘의 쇄신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전열 재정비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국정규조 전환 이런 건 할 필요 없어. 아니 대통령 잘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해달라고 그러면 돼. 그런데 당의 전환을 하지도 않고 당의 쇄신을 하지도 않고 자유파의 단일 대우도 구축 못하면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말 좋아하는 자들이 자꾸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거예요. 김행이라는 사람이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강서구청장 선거 졌다고 김행이를 희생양으로 던져버리냐고. 이건 가만히 두면 저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그러면은 이를 갈고 공격했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같은 자들이 그냥 두면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 공격의 소재로 쓰게 돼 있어.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선거는 우리가 치르는 거다. 강서구청 선거 패배도 우리가 한 것이다. 총선도 우리가 치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전면에 국민의힘이 나서야 돼. 공격을 받아도 국민의힘이 공격을 받고 싸움을 해도 국민의힘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파 전체가 전열을 재정비하면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무슨 정광훈 손절 극우파 무슨 유튜브 손절 이런 한심한 소리들도 나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전국 전반적으로 쇄신의 그림을 좀 그려나가자. 이게 제가 어제 그제 오늘 3일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해. 죽으면 국민의힘만 죽는 게 아니야. 자유통일당도 죽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가면 정광훈 목사도 감옥 가. 이건 다 공동운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전체적인 쇄신과 전절재정비를 해나가자. 이렇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렬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강서지구에서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가 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뽑아들인 것은 문재인이가 하고 있던 그 정치에 대해서 그 못된 놈들 전부 그 쇄신을 하고 바꾸야 하는데 그대로 그냥 이재명이 같은 건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가서 유세하게 두고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이 반발했다는 거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소수지만은 그 사람들이 활동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단합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미약하다고.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지당한 말씀이신데,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총선 전에 이재명이 잡아가두기가 불가능해졌어요. 검찰에서는 영장 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주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해. 영장 재청구를 해서 또 기각당하면 그땐 진짜 우리가 괴멸적 타격을 입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이는 저거 한 번 기각된 것만으로도 지가 무죄인 것처럼 저러고 다니는데, 한 번 더 기각해버리면 진짜 날라다녀. 그러니까 그렇게 기세를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총선 전에 감옥에 집어넣는 건 실패했어. 한동훈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이원석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어.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건 졌다고 인정하고 빨리 국면을 바꿔야 돼. 여기서 자꾸 이재명이한테 끌려다녀서는 뉴스의 중심에 이재명이만. 예,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문재인이는 애초부터 총선 전에 잡아 넣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수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잡아놓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를 우리가 검찰이 정말 실력을 다해서 수사를 잘하면 총선 전에 1월 달에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총선 이긴 다음에는 문재인이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재명이 감옥에 집어넣는 건 어려워졌어. 그러면 총선 끝난 다음에 둘 다 집어넣는 걸로 작전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거를 정부가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설명해야 돼. 지금은 이게 뭐 한동훈이가 영장 기각된 거가 무죄는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장난처럼 해갖고서 국민들의 정말 답답해 터져 죽겠다 싶은 심정을 만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실패했을 때는 고개 팍 숙이고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총선 이긴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꼭 잡아넣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지. 뭘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저 국민의힘이 너무 일 안 한다는 거. 예, 현역 의원들. 이거는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잘못 뽑아놔서 그래.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초선 56명인가는 황교안 때 공천 줘서 뽑은 거야. 나머지는 박근혜 때 공천 줘서 뽑은 거야. 그리고 또 4선 5선은 이명박 때 공천 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 말 잘 듣는 이 범생이들만 잔뜩 공천 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00명이나 넘는 이 국회의원 중에 제대로 싸움할 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좌파 보면서 정청래 그러면 막 이를 갈고 그러잖아. 그런데 저 좌파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얼마나 저게 소중한 존재야. 일당백이잖아. 왜 우리한테는 정청래 같은 자가 없냐고. 결국 이게 우리 국민이 안 뽑아줘서가 아니라 공천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야. 이명박의 공천도 범생이들 공천이고 박근혜 공천도 범생이들 공천이야. 거기에다가 지난번 황교안의 공천은 범생이들 중에서도 범생이들만 골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투쟁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100번도 넘게 주장했어요. 다 좋다, 다 좋은데 아스팔트 전사 2명, 3명만 좀 공천 주자. 많이도 요구 안 했어. 아니 김상진이나 오상종이나 요거 한 2-3명만이라도 좀 공천 줘서 집어넣어 놓자. 그 쓸모가 있을 거다 그랬어. 다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지역구에서 선거가 벌어지면 이게 우리가 보통은 선거라 그러지만 거의 몸싸움 수준이거든. 보세요. 우리 쪽에서 유세가 가면 저쪽에 개딸들이 와갖고서 막 막말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제압해내야 되는데 제압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쪽에서. 제압이 안 되니까 안철수 같이 그 얼치기로 그것도 뭉친다고 하다가 이상한 프레임에 막말한 사람처럼 돼버리잖아. 그게 실실거리고 웃으면서 그럴 일이 아니거든.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아니 그럴 수 있는 우리 쪽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거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불법 행위를 한 것은 현행범에서 체포하게 만들면 돼. 거기도 우리 유세단은 있을 거 아니야. 유세단은 2명이라도 저 사람 잡고 있어 하고 경찰 불러서 이 사람 우리 선거 활동을 방해한 현행범이니까 체포해서 데리고 와.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쪽이 싸움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의원들은 많이 가도 지원 유세를 해서 많이 가도 안 보여. 그런 점들이 있어요.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이런 식으로 스펙 좋고, 왜 스펙 좋은 자들이 대부분 다 범생이들이잖아.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천에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답변 드릴게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지금 38%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고 48%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대책이 있는지,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철험회라고 처음 국회 된 사람들인데 정말로 그 싸움을 잘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고 가서 거수기 같아. 그러고 뭐 선거할 때는 자기가 뭐 세상을 바꿀 듯이 얘기하는 해가지고 찍어줘 놓으면은 당선되고 나면 어디 숨었는지도 안 보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 초선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정치에서 싸움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가장 치열하게 말로 싸우는 현장이 어디냐면 종편이에요. 제가 아는 고성국TV라는 유튜브는 좌파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불러도 이것들이 안 나와. 겁이 나서. 그러니까 좌파와 직접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편은 어쨌든 좌파 하나 우파 하나 부르잖아. 제가 연합뉴스 TV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좌파 하나 앉혀놓고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태권도 4단 5단 해서 국가대표 선수도 길거리에서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깡패랑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무슨 룰도 없고 뭐도 없잖아. 급소도 막 들고 차고 그러는 데가 스트리트 파이터들이 노는 데잖아. 정치에서의 싸움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학력이 좋고 경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뭐 백날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실전에서 단련되기로는 종편에서 좌파랑 수십 전 하면서 단련되는 게 최고야. 그러고 보면 제가 TV조선에서 한동안 진행도 하고 패널도 했잖아요. 그때 좌파들이 두어 달 하면은 또 사람이 바뀌어. 그때 차례차례 사람이 바뀌는데 그때 나왔던 것들이 김남국이다, 뭐 강선우다, 뭐 김빈이다 이런 것들이야. 한근택이다 이런 것들이 두어 달 되면 사람이 바뀌더라고. 왜 그랬냐? 이것들은 그렇게 해서 경력 쌓게 해주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패널들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한 거야. 그래서 스펙 쌓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우파의 고성국이랑 맞짱 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렛대로 만들어줘. 그리고 또 실제로 나하고 싸움을 하게 만들어. 깐죽거리면서 싸움을 하든 말꼬리 잡고 싸움을 하든 어쨌든 싸움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실전에서 단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지 달게 해주니까 국회 가서도 철험회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 그 우리는 종편에서 열심히 하는 자유우파가 공천 받는 거 봤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초선 재선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가서 야 저기 야당하고 저 논쟁해야 되니까 가라 그러면 다 겁이 나서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고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 전부 빠지잖아. 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문제 해결이 간단해. 싸울 줄 아는 사람 공천 주면 된다니까. 아스팔트에서 진짜 목숨 걸고 싸운 사람 두어 명, 종편 같은 데서 좌파 패널들이 겁을 내는 우리 자유파의 맹장들이 있어. 그 몇 사람만 공천 줘서 국회에 진출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거든. 그런 문제, 그런 차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4.15하고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한간에 부정선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떠도는데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가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우리가 다들 지더라도 가친가친하게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17.5%라는 엄청난 격차로 지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시비까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전 총선은 문재인이가 선거를 관리한 선거야.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도 나타났듯이 허술아이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3년 전 총선은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시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사가 필요해.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하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해서 생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리 내놔야 될지 몰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1년 반이나 지났고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을 했어. 그런데 부정선거를 못 막았어. 그럼 누구 책임이요? 이게 부정선거를 잘못 제기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예컨대 1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부정선거는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 0.73으로 이겼는데 그 선거 다시 해야 돼?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긴 쪽에서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었어도 진 쪽에서는 억울하면 부정선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년 전 대선에서 이기고 1년 반 전에 지방선거에서 이겼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권 세력이잖아. 이 집권 세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책임은 선관위원장은 뭐 노태악이 문재인이 똘만이니까 뭐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행안부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게 돼.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헌정사를 보면 부정선거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 4.19가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100여 명 넘게 총 맞아 죽었잖아. 이게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려면 총 맞아 죽을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주장해야 돼. 무슨 저 유튜브 돈벌이 하려고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라고 한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완전히 뿌리째 파괴한 범죄를 고발하는 거거든. 그럼 주장으로 끝나면 돼? 목숨 걸고 거리에 나가서 싸워야지. 이게 진짜 부정선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자기 결단이 없으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진짜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4선, 5선 되는 사람들의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예.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은 한 번 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려고 그러고 큰일 나는 사람들은 절대 못 크게 다 죽여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참 그걸 예방할 수 있는지 참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선 중진들은 야당에서는 물갈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당의 제일 높은 사람은 당대표잖아. 근데 당대표나 다선 중진, 4선, 5선들은 니나 내나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도 4선, 5선들을 함부로 치지는 못해. 야당 때는. 근데 여당은 달라요. 여당은 당대표나 다선 중진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공천이나 선거에 개입은 안 하지만 대통령의 마음은 있는 거야. 야, 이번에는 대대적인 인물 교체를 통해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좀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당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 그럼 대통령의 뜻인데 어떻게 버티냐고. 당대표라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김기현이가 만약에 당대표로 계속 있으면서 4선 5선들 불러서 당신 그만두시오 그러면 전혀 김기현이 말 듣고 그만둘 중진들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수많은 다선 중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당이니까 다선 중진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병렬 때도 우리가 여당이어서 그렇게 한 거야. 각 권역마다 이렇게 대통령의 뜻이다 하고 통보받고 물갈이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다선 중진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게 우리 자유파의 아름다운 전통이야. 그래서 제가 지가 자기 그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르쳐 주는 거야. 부산에는 서병수가 그만둬야 돼. 대구에는 주호영이가 그만둬야 돼. 강원도에서는 권성동이가 그만둬야 돼. 충청도에서는 정우태이가 그만둬야 돼. 충청남도에서는 홍문표가 그만둬야 돼. 제가 지금 쭉 얘기한 몇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맞아. 그 사람 뭐 괜히 선수만 높았지 종북 주사파와 투쟁하는데 앞장선 적도 없고 무슨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하고 재집권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냐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불러주는데도 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제 6개월 전인데 한 서너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제가 대대적으로 세게 하라고 그렇게 할 생각이야.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 선거 때 제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2012년 총선이다. 2012년에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어. 100석도 못한다 그럴 때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152석 했거든. 그때 제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5명이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그랬어. 그걸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 방송에서. 그리고 본인들 앞에서 얘기했어. 그때 내가 맨 먼저 검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청원이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이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그랬어. 그거를 서청원 대표 앞에서 얘기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서청원 대표가 큰 행사를 하는 자리에 내가 초청받아서 갔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서청원 대표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 그랬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제 연설 끝난 직후에 서청원 대표가 나한테 와서 마이크 달라 그러더니 불출마 선언을 그 자리에 했어. 네. 그렇게 드라마가 만들어져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가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